지난주 발표한 3조 6천억 원 유상 증자 소식에 주총에 참석한 주주들은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주주총회 이전에 갑자기 장내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한화의 이상 신호가 잡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방산 전문 기업이자 한국판 로키드 마틴을 꿈꾸던 한화였기에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군수 분야에서의 한화는 주로 화약, 포탄, 로켓 추진체 등을 생산 중이며 항공기용 유압 부품의 조선 분야까지 거의 전 분야에서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세트레가이 등 한화의 항공우주, 방산 계열사의 수주 잔액은 54조 원 이상, 특히 한화에어로의 K9 자주포, 레드백 등 지상 전력을 중심으로 한 방산 부문 해외 수주 잔액은 무려 20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2020년에 3조 1천억 원과 비교하면 불과 4년 만에 8배가량 늘어난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제 한화그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한화시스템을 하나로 묶어 지상부터 항공까지 이르는 종합방산기업으로 거듭날 체제를 구축했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그 중심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땅과 바다, 하늘과 우주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방산 순위 상위 10위를 목표로 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일 한화에어로는 국내 자본시장 역대 최대 금액인 3조 6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대외적으로나 명분상으로 기업의 채무를 줄이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이 한화 측의 입장인데요. 그러나 진짜 목표는 한화의 승계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더구나 한화는 최근 4년간 수출 호조로 4조 원가량의 잉여현금 흐름을 창출한 잘나가는 기업인데다가 몇 달 전엔 1조 3천억 원 규모의 한화오션 지분 인수를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즉 회사의 여유 자금은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썼으며 유상증자로 신규 투자금을 미래 먹거리 개발에 쓰려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요. 여기에 불난데 기름을 부은 것은 한화에어로의 부회장 김동관 씨의 아쉬운 행보입니다. 유상증자 발표 이후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김동관 부회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 약 30억 원가량을 매수했는데요. 한화와 투자자들로 받는 최대 5조 원가량의 금액에 비해 대주주 일가의 매수 금액 30억 원은 자칫 조롱으로 보일 만큼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한화는 작년 방산 호황기를 맞아 1조 7천억 원대에 달하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올렸고 향후 2년간 추가로 6조 원대 영업이익이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주주의 손해 논란을 낳을 수 있는 증자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 투자자들은 물론 방산 전문가들조차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화도 할 말은 있습니다.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그룹의 안정적인 운영과 승계 작업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문제는 현재로선 이를 충당하기 위한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쨍하고 볕들자 찾아온 한화의 악재와 앞으로의 방산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호사다마, 과연 좋은 일 뒤에는 꼭 나쁜 일이 따르는 것일까요? 미국 군사 전문 주간지 디펜스 뉴스는 방산 계열사를 둔 한화그룹의 작년 방산 사업 매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집계되는 세계 방산업계 순위도 껑충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실 한화의 2022년 기준 매출액은 43억 8,123만 달러, 한화 5조 8,360억 원 규모인데요. 세계 방산업계 순위로는 26위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한화그룹 전체가 아닌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매출만 11.2조, 이미 2년 전 그룹 전체의 방산 매출을 2배 이상 뛰어넘은 상태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화에어로는 작년 한화오션 지분을 추가 인수하며 매출 20조 원대의 글로벌 톱티어 방산조선 해양기업으로 우뚝 섰는데요. 이제 내수 중심의 방산기업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퀀텀 점프에 성공한 것입니다. 여기에 작년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은 약 1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 미국의 해양방산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까지 마련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조선에 대한 한국의 협력을 요청하면서 한화오션의 조선업 경쟁력과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에 대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화는 미 함정에 대한 MRO 사업뿐만 아니라 전투함정 직접 건조, 즉 핵잠과 항공모함이라는 큰 꿈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화가 가장 잘하는 부분, 가장 인정받는 부분의 실적도
매년 향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는 K9 자주포, 다연장 로켓 천무, 120mm 자주박격포 비격 등 주요 지상군 무기체계의 수출과 국내 납품 물량 증가에 따라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4조 8,311억 원, 8,925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6%, 영업이익은 222% 늘어나 놀라운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2014년을 기준 한화그룹의 계열 전체 매출액이 49.2조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말 경이로운 수준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들어 한화는 이상한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만드는 물건마다 연일 호평받으며 잘 나가고 있는 데다가 앞으로의 미래도 장밋빛 전망뿐이던 한화가 갑자기 그룹의 잉여자금과 주식시장을 통해 목돈을 땡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화에어로가 하나오션 주식을 사들이는 데 쓴 돈이 1조 3천억이고 여기에 3조 6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까지 한화에어로가 조달할 예상 금액은 대략 5조 원이 넘는데요. 특히 유상증자로 한화에어로가 조달한 3.6조 원에 대한 의문이 큽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밝힌 사용처는 시설 자금의 1.2조 원, 탑업인의 증권 취득 자금의 2.4조 원이었습니다. 이 중 1.2조 원은 그야말로 한화에어로의 미래 먹거리 시설 투자 비용인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MCS 스마트 공장 구축에 6천억 원, 무인기 및 엔진 개발과 양산에 3천억 원, 그리고 사업장 운영 투자에 3천억 원이 소요됩니다. 공군과 해군 사업용 엔진을 개발하고 물류 자동화 등 기존 생산 공정을 스마트화하는 데 쓰는 돈이니까 여기에 이의가 있을 대한민국 국민이나 주주는 없을 것입니다. 탑업인 취득에 사용될 2.4조 원 역시 외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한화에어로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해외 생산 능력 구축과 해외 방산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 특히 사우디 등 중동과의 방산 협력에 많은 공을 들일 예정인데요. 중동과 유럽의 천무 등의 현지화 공장과 연구소, 해외 법인 등을 구축할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화의 해외 투자 부분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해외 조선업 투자입니다. 당장 내년 한화가 해외 조선업체 지분 투자에 쓸 예상 금액은 무려 8천억 원, 즉 호주 오스탈사의 지분을 인수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기업은 작년 한화오션이 한번 시도했다 실패한 이력이 있습니다. 또 이 투자가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한화에어로는 미국 진출을 위해 추가적인 조선소 인수에 도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해외 투자가 많은 데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유럽이 무기를 만들 때 유럽산 부품 65% 이상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특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는 사우디 등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방위산업 50% 이상이 현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화에어로의 선택지는 국외법인을 설립해 현지화 전력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술의 이 자금을 왜 굳이 유상증자로 조달하려 하느냐는 것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이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매년 1조 원 이상의 순이익을 내는 방산계의 공룡기업이 되었습니다. 2015년 적자 이후 2016년부터 회복세를 보인 것이 이제는 매년 새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주요 사업인 항공엔진과 방위산업, 우주산업, 여기에 산업용 엔진과 로봇, 스마트 제조 등의 민간산업까지 계속 흑자 행진 중이며 앞으로도 최소 10년간은 먹거리가 해결된 상태입니다. K9 자주포 등 무기체계는 전 세계적인 성공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으며 혹시나 수출이 삐걱대더라도 대한민국군이라는 안정적인 매출처가 존재합니다. 우주 산업에 대한 성장 가능성도 높은데요. 누리호 발사체 개발 및 위성 사업을 통해 우주 산업에 진출한 한화에어로는 글로벌 우주 시장의 성장에 따라 미래 잠재력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이나 로키드 마틴, 프렛 앤 휘트니 등 글로벌 방산업체와의 유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 국제 경쟁력도 확보한 상태이며 무엇보다 사업 분야가 워낙 방대하고 방산과 항공, 우주, 민간 분야에 골고루 잘 분산되어 있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 한화에어로에 대한 금융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여기에 한화에어로를 제외한 금융과 보험 등 그룹 전체의 실적도 나쁘지 않아 한마디로 구성원 전체가 잘 되는 집안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즉 이렇게
이렇게 잘 나가는 한화가 유상증자로 목돈을 쟁여두려는 이유는 명목상으로는 사업 전략이고 채무 개선이지만 내막을 보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분 정리 때문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화 김승현 회장이 3명의 자식에게 승계를 진행하면서 상속세를 줄이는 동시에 자금 마련을 원활하기 위해 이런 행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분적인 의견일 뿐이지만 한화가 감당해야 할 최대 60% 세율의 상속세가 너무 비현실적이고 부담이라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OECD 국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 최고 수준이며 여기에 대기업은 최대 주주할증이라는 명목으로 10%의 가산율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통상 대기업들은 물려받은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승계 재원을 마련하곤 하는데요. 앞선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12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조달하기 위해 많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약화된 원인 중 하나로 바로 상속세를 꼽는 전문가도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여기엔 많은 이견이 있을 수가 있으며 저희 역시 한화의 갑작스러운 유상증자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업의 주식수가 많아져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희석된다는 점에서 유상증자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데요. 그러나 유상증자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한화의 공식적인 설명대로 한화에어로의 덩치가 커진 만큼 미래 먹거리를 위한 자금 조달부터 재무구조 개선, 전략적 투자, 인수합병 등에 쓸 돈이 점점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매년 수출 기록을 경신 중인 한화가 이 논란을 이겨내고 한 단계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